그 정기람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아주 내용이 흥미롭고 일반인들 알고 있던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기록 그 현장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항해를 했구나라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 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몇 분들한테 한번 그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을 잘 알고 계시고 일본에 또 생활을 하셨던 김연빈 그 부대표님이 이 강의를 출전을 하셨는데 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김현빈입니다. 오늘 그 정기남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조선통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그 정확한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은 이게 매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선통신사 지금도 그 조선통신사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그 조선통신사가 갔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분한테 책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최덕기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15년 전에 그 조선통신사의 길을 걷고 그 후기를 남겨서 이제 책으로 만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받아놓고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카톡 단톡방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그 해양수산기업협회가 이제 주최하는 해양수산 정책 방향 토론회가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관한 그런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이 토론이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열린 그런 의미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감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토론회에서 이제 부산 출신의 그 재선 의원이었던 최인호 전 의원이 당연히 그 부산 입장에서 그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고 또 지금 관심 있는 그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큰 기회를 선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한겨레 신문의 이제 김기원 선임 기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너무 성급하고 큰 그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도 이렇게 단건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하는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공론화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은 한 3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발표자를 포함해서 어제 참석자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텅 빈 회의실에 앉아서 저는 그 해양수산부의 암울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해양 강국의 건설의 그 허상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85%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역량과 열정이 기본일 것입니다. 우매한 그런 행정법 이론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랜 공직 경험에서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구성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사라진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온전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오래도록 존속하겠습니까? 인천시나 세종시에서는 그 다른 지역에서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강합니다. 그런 저런 면을 감안할 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입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그런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은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 중요한 부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란 문제가 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전혀 그 해양수산계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이렇게 마이크 조금 잘리네요. 김현빈 부대표님.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네. 그 그, 제가 정기람 작가님,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저, 것은 그 단톡에 다 네. 게재돼 있기 때문에 읽어보죠.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람 작가님, 요, 슬라이드를 좀 내려주시면은 전체 아, 예, 예. 화면이, 그럴까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일본에 오랫동안 계셨던 한종길 교수님, 일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한 교수님, 아, 네, 제가 지금 저기 조금 네, 제가 비디오를 오케이. 켜기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예, 말씀 예, 예, 드리려 예. 하겠습니다. 네네. 에, 그 저는 오늘 말씀해서 통신사는 어떻게 건넜나라고 해서 통신사가 타고 간 배라든지 통신사를 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큰 부분 어떤 배는 어디서 만들었고 배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배의 형태는 어떻게 되고 그 배를 어, 운항한 선원들이나 선장들 선박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제가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일 외교 관계 회복에서의 대마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최근에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조선통신사의 우리 정기남 작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통신사가 아, 그 일본을 오고 가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 그 조선통신사의 그 선박을 움직이는 그런 운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런 역할의 대부분은 대마도 번 내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고 또 대마도에서 실질적으로 그 선원이라든지 안내자라든지 하는 그런 쪽을 보내고 또 대마도 자체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으로 이렇게 재정을 충당하고 또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그 조선과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건너고 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운항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고 경험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대마도는 수시로 조선으로 이렇게 어, 선박을 보내고 대마도에서 다시 또 하카다로 또 이렇게 선박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건너갈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어서 좀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또 조선통신사가 어, 아까 그 대마도에 그런 폐해가 많았다라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항해의 대부분을 실제로 대마도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조선 후기에 우리가 조선통신사를 너무 우리 입장에서 막 우리가 문물을 전해주고 우리가 막 아주 우월한 입장에서 일본을 내려다보는 그런 도구로 조선통신사를 우리 역사계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장보고 이래로 400년 뒤에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공을 하죠. 다시 한 180년 뒤에 그 이종무 장군이 세종 2년입니다.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있었고 계미 사형이 있었던 1763년에 오면은 모든 게 더 발전이 됐어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항해했던 내용하고 훨씬 더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소가 있었겠죠? 조선소가. 그리고 선원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해양수산부 바다를 관장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을까? 조선 수군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군에 해당되는 수군은 있었을 터인데 해운에 해당되는 상선 분야는 없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해기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유럽의 그랜드 투어 얘기로 나왔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낭트 대학의 김남구 씨가 나와 있습니까? 김남구 씨, 유럽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얘기를 하죠. 그 한기철 돈사님, 한기철 도순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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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양영진 대표님 계십니까? 양 대표님, 그러면은 한국해군협회의 윤학균 사무총장님 나오 계십니까? 어, 예, 예,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자, 최수범 교수님, 저기 최, 안 나오시면 우리 예, 예, 박영선 국장님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뭐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박영선 국장님, 뭐 이렇게 다 듣질 못해가지고 발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스템, 해기사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있고, 해군이 있고, 해경이 있고,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관련 산업들, 조선 다 이렇게 포함해서, 조선에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선통신사의 이면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항해에 관한 그 내용을 잘 발표를 해주셔서 그때 그분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목숨을 걸고 건너갔구나 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많은 자료 준비를 하셔서 발표해 주시는 주신 정기란 작가님께 여러분 그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 하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용우 교수님께서 그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전 교수님, 네. 잘 들리시는가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그 정기남 작가님 선배님 오늘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조선통신사 하면은 일본과 한국의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교류, 상업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 다양한 교류의 대명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항해 부분을 오늘 소상히 이렇게 설명하신 걸 듣고 그때 당시에 우리 항해와 관련한 시스템, 배를 운항하는 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애로가 많았구나 하는 그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통상 우리가 어, 그 조선시대 이전에는 상당히 항해술과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높았고 또 특히 임진왜란 때를 보면 우리의 물길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 그러나 이제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로 국제 교역을 이 쇠퇴하고 육로를 통한 이런 교역을 위주로 되면서 바다로 진출하거나 어, 해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역시 그 해양사를 쓰셨던 분의 책을 통해서 보면 당시 그 교육이라 해봐야 국내의 에, 좋은 이제 운송 이런 정도로서 어, 축소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음, 그 항해술이라든지 특히 조선 사회는 산업공성이 아주 뚜렷한 그런 계급 사회였고 해양에 대한 그 전문가를 기르자기보다는 지배계층이 부리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대규모의 교육이 일어났던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 역시 해양을 좀 천시한 이런 역사가 조선 초기 이후에는 쭉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자랑스러웠던 역사는 좀 여러 가지 조선 통신 자체의 화려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연구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실제로 바닷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거기 시스템의 허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하면서 오늘 정의담 작가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도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어, 강의가 아주 소중했다고 생각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뭐 역사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기남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여름 잘 나시고 2주 뒤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